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윤리 강좌를 맡게 된 백석대학교 교양대학 주임교수 조용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란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해당 전공 분야에 이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문화 확립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생 또 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신진 연구자로서 해당 전공 분야의 연구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연구 윤리 지침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돼서 각종 사회적 이슈들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의 연구 또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유사한 실수나 아니면은 이 과오를 범하지 않는 이러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해당 분야에 더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공공성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정표와 나침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연구재단에서 제작된 가이드북은 함께 PDF 파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윤리의 정의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구자가 연구 수행을 하는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 가야 될 가치나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연구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제안이나 계획, 수행 보고나 아니면은 검토, 확산 단계 등에 있어서 연구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의 핵심 가치들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연구의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관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은 먼저 객관성이라고 하면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동기가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정직성이라고 하면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자료나 연구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활용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의 개방성이라고 하면은 연구 수행을 통해서 획득된 데이터와 결과를 누구에게든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공정성이라고 하면은 연구 자원의 배분이나 연구업적 평가 등에 있어서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페어하게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의 책무성이라고 하면은 이 연구 윤리에 있어서 연구 수행의 과정과 또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똑같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이 관리는 연구의 가치가 잘 확산돼서 다른 연구자들, 본인을 포함한 연구자들의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연구 공동체를 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연구 진실성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모두 다 잘 지켜져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윤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연구 진실성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연구에 있어서 과연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바로 연구 진실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위변조나 표절,
그리고 부당한 저자 표기나 부당한 중복 해제, 그 외에도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방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더 나아가서 학문 분야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돼서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자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킹을 해 본다면은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는 스스로의 자기 검열을 통해서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변조와 관련돼서는 연구 수행 과정에 있어서 각종 데이터나 결과에 대해서 거짓이나 또는 임의적으로 변형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확인, 또한 표절과 관련돼서는 이미 학부 시절부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나 성과물에 대한 출처, 그 외에도 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이나 문장, 도표, 그림, 사진, 영상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 외에 국내외 자료에 대한 풀어쓰기나 요약, 기타 번역 이거에 대한 확인과 2차 문헌의 제1인용 표기까지 이 표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동안 많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인용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의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당한 저자 표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연구에 기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또 여기에 혹시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해서 저자 자격이 포함되거나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그 외에 기여도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최근에는 이슈화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당한 중복 게재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저작물,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이전 저작물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나 아니면은 이전의 저작물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그 출처가 정확하게 표기됐는지에 대한 여부 등 이렇게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자기 스스로의 중복 게재에 대한 주의도 같이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침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연구와 관련돼서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가치, 즉 연구 질실성을 추구하면서 연구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결국 연구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 공동체가 우리가 이미 합의된 각종 규범과 윤리적인 원칙들을 잘 준수해 나가서 앞서 핵심적인 가치들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남한테 내보였었을 때 하나의 부끄러움 없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연구자로서 하게 되는 각종 실무 매뉴얼들을 잘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 의심스러운 연구 수행,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이드라인 선을 하나하나씩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최악의 경우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연구 부정행위라고 하는 가장 나쁜 행동들, 위변조나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기, 부당한 중복 게재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또 연구 부적절 행위인 부실 학술지 발표라든가 부실 학회 참석 등을 자제하고 또한 의심스러운 연구 수행인 스스로의 자기 검열이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각종 데이터, 연구 결과, 기타 이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통계 자료,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정확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의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가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되기 때문에 애초서부터 가장 진실된 이 연구 책임 진실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바람직한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또한 이러한 사회적 책임 하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결국 우리 사회에서 또 학계에서 연구 활동에 대한 진실성과 연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사전에 항상 인식을 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각종 연구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믿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지 됩니다. 연구 책임자의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연구 결과로 얻어진 최종 성과물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또한 이 결과의 활용에 의해서 이 데이터의 이 성과값이 항상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러한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복지 그리고 더 나아서 환경 보전과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연구 경비, 즉 연구비에 있어서 공공 부분에서 이러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지원된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결국 개인이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그 결과가 공공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활용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연구자로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무언의 지지와 사회적인 그 기대에 부합해서 연구자라면 누구나 전문성,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람직한 연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교수와 학생 그리고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이 연구의 진실성을 확립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자기 검열해야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인이 하게 되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집단 아니면은 단체가 모여서 하게 되는 연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각종 연구기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지원되는 이러한 연구 경비를 통해서 연구가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 학술단체 이러한 각각의 이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 바람직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될 것입니다. 특히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주제의 타당성이나 연구 과정의 오류 판단, 또 연구 결과의 적절한 해석 등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동료 연구자, 또 기타 연구를 수주한 연구 지원기관이나 학술단체, 각종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연구의 진실성을 서로 크로스 체크해주고 함께 점검하면서 당연히 연구 결과에 궁극적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자 개인, 더 나아가서 2명 이상의 이 연구
연구자 집단들이 함께 바람직한 연구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진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연구는 당연히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일종의 습관처럼 이러한 연구 문화 조성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연구에 제일 처음에 개시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학생으로서 신진 연구자로서 지도해주는 교수님과 함께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연구 공동체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연구자 사이에서 윤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바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정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명한 이 바람직한 연구 문화 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수의 경우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지도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침이나 방향성 등을 하나의 나침반의 역할로, 길잡이의 역할로 그 역할을 충실해야 될 겁니다. 또한 학생의 연구 과정에 있어서 꾸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만약 연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이 올바른 방향 제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연구를 하게 되는 학생 스스로가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언자의 역할을 잘 해야만 이 올바른 학문 지도와 바람직한 연구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입장에서도 지도 교수를 포함한 교수에게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본인이 이 대학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학생 스스로가 연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수의 각종 노력과 조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와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긍정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은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비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자의 생활 지도나 공동체 참여 지도, 인권 조정 사례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연구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됐을 경우에도 연구자의 어떠한 이 프라이버시한 거를 제외하고서는 연구자의 생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시 연구자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은 과연 그러한 이 중도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슬럼프에 빠져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을 교수님과 함께 상담하면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이 돌아서 가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한편 연구 공동체와 관련돼서는 이미 벌써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지고 학생을 학계 또한 이 연구 단체를 포함한 이 각종 이 연구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역할로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학생의 연구자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학생이 자신의 커리어, 즉 경력을 도움이 되는 각종 경험과 경력 관리에 이 좋은 지도와 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학생도 연구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명예와 책임을 가지고 또한 교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 존중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수 간의 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갑질이라고 불렀었던, 즉 학생에 대한 인격,
그 외에도 업적, 노동력 등에 대해서 부당한 착취나 아니면은 부당한 지시가 이제는 사라져서 학생에 대한 각종 노력에 대해서 존중과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며, 학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없도록 잘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학생의 입장에서도 교수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이를 도움이나 중재를 통해서 각종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돼서는 교내외에 각종 기관들이 있어서 이러한 기관들의 도움을 통해, 또한 동료 연구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진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 연구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 이 단계별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부정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이 제보 과정을 한번 유념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의 책임은 연구 공동체 전체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자신이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유의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료 연구자,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의, 즉 타인의 연구 부정이 의심됐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연구 공동체, 연구기관, 또 이 경비를 지원했었던 기관에게 문제를 제기할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즉 이를 인지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이나 관련된 증거,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나 관련되어 있는 전문 기관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에 대한 시기나 질투, 또는 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러한 연구 부정 행위나 아니면은 의심 행동에 대해 가지고서 제보한다라는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연구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 의심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연구 단체에 제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구체적인 위반 내용,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위변조나 표절, 기타 부당한 저자 표기나 부당한 중복 게재 등과 같은 위반 내용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보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제보를 하는 방법은 해당 소속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보통 산학협력단이나 각 대학의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기타 감사실 등의 구술이나 서면,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실명으로 제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익명을 제보를 해야 될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관련돼서 연구 과제, 논문명, 기타 구체적인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정리를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는 스스로 제보와 관련되어 있는 의견 진술, 또한 이의제기나 변론 등의 기회와 권리를 갖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보가 있을 경우 관련되어 있는 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즉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또 연구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기관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되는, 즉 연구 부정행위를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발생했었던 이
행했었던 이 피조사자의 경우 연구 부정행위에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이나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 외에 해당 연구의 참여자 또는 논문 저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기타 해당 연구에 대해서 참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을 경우,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혐의가 의심될 경우 모두 다 피조사자에 해당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 부정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제보를 통해서 연구 진실성을 확립해야지 되며 이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안전성을 갖춘 상태에서 제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와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관련된 기관들은 이렇게 제보가 접수됐었을 경우 최종 판정 단계까지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조사와 답변, 그에 대한 의견 청취나 이의 신청 등을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대학마다 대학이나 관련된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제보가 있을 경우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실명 제보 또는 익명 제보됐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비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착수하게 되고 조사위원회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이해상충 관련자들을 제척한 상태에서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 조사에 대한 실시 여부가 결정되게 되면은 조사 필요시에 구체적인 본 조사가 들어가면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이나 그동안의 반복성 여부, 기타 이렇게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이유, 경위나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하되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외부 인사나 이러한 다른 기관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한편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조사위원회의 이해상충 관계자는 제척되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며 이 의견 청취 과정에서 본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제보자나 또 피조사자 모두 판정을 받게 됩니다. 판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나 이의 신청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서 해명이 될 경우 또 해명되지 못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자, 여기서 말하는 관련자는 이 제보자를 포함을 해서 관련자에게 통보가 되고 이 통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역시 이의 신청 과정을 가져서 최종 판정 및 보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상호 당사자 간의 서로 의견 청취와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이 이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되며 이 진행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검증 절차를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한 연구 부정행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연구 부정행위가 주로 어떠한 경우에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며 결국 앞으로 신진 연구자로서 또한 연구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될 것입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문에 제시되는 각종 데이터나 사진에 대해서 위변조 또는 표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황우석 박사 사태 때 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것처럼 각종 데이터와 관련돼서 쉽게 위변조 또는 사진에 대해서 위변조 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욕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처음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혈액이나 세포, 장기, 유전자 등과 같이 인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를 인체 유래물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인체 유래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 채취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 채취에 대해서 금품을 주고 구매를 한다거나 또는 소속 연구자로부터 이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채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증받은 혈액, 세포, 장기, 유전자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어 있는 인체 유래물만이 연구 과정에서 연구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비와 관련돼서는 연구비를 지전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받은 연구비를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됐을 경우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 사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동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의 생활, 이 동물의 먹이나 휴식을 포함한 동물권을 보호해야지 되는 이러한 중간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또 실험 후에 이 동물에 대한 처치와 사후 처리가 부실할 경우도 최근에는 연구 부정행위 사례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 성과물에 기여도가 없는 사람, 대표적으로 연구자의 자녀나 아니면은 친구의 자녀 등이 저자로 함께 참여시켜서 사실상 어떠한 실적 쌓기의 용도로 활용됐을 경우에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위협이나 또한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해서 이 앞서 조사위원회가 개시되기 전에 회유를 통해서 철회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이전 성과물을 적절한 출처나 관련되어 있는 표기 없이 재활용하는 소위 말하는 이 쪼개기 논문, 이는 학위 논문까지 포함입니다. 이러한 학위 논문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중에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논문으로 제작하는 이러한 쪼개기 발표를 포함으로 해서 적절한 출처 표시가 없는 자기의 이전 성과물에 대한 이 출처 표기 없는 재활용도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 사례에 해당되며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는 이 사회과학이나 아니면은 심리를 포함한 각종 인문과학 이 연구도 포함을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연구의 부정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에 이 지도교수를 함께 표기를 해서 심지어는 주저자로 표기를 함으로써 연구실적 가로채기나 아니면은 공동 연구라는 이름하에서 논문을 갖다 바치는 어떻게 보면은 대필에 유사할 정도로 볼 수 있는 연구실적 가로채기 등이 연구 부정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한 참여 연구원을 사정에 의해서 논문 저자에서 제외하는, 즉 이
이 차후에 뭐 다른 보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순서에 의해서 이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하는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연구 부정 사례에 부정행위 사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이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조사와 이 연구 윤리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누구나 이 학부생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연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연구의 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지 될, 연구자라면 누구나 갖춰야지 될 핵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기 검열, 그리고 또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경계가 모호한 선을 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해야지 되는 연구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는 연구가 단순한 개인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바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인 전문성과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건전한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른 상호 발전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바람직한 연구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윤리라는 이 무거운 주제에서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로서 즉 연구자의 이 학문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 목표와 또한 앞으로의 해당 전공 분야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종 연구 부정행위를 스스로 잘 점검하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연구 과정을 관심 있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앞으로 해당 분야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인 발전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개인의 이 발전이 함께 공유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는 연구 부정행위가 그냥 해당 연구 분야, 내지는 해당 연구실,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에 이렇게 작은 울타리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울타리 안에서만 발생하여 쉽게 묻혀져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화 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 여러분들이 연구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각종 이 연구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또한 투명한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연구 결과와 함께 해당 연구 분야의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대학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 중심 대학이나 대학원, 대학교처럼 이 석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각종 이 연구자 중심의 학술단체로서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심심치 않게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조사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었던 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최종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같은 이 셀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각종 이 연구 부정행위 사례에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연구 부정행위에는 일절 들어가지 않도록 학생 본인과 또한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서
연구 부정행위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실성 확립을 위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연구 부정행위에 빠지지 않고 연구 결과에 대한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이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